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모원TV 개국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굿모원 시험을 연구하고 있는 썬티라고 합니다. 자, 오늘 굿모원TV 개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부분을 저희 굿모원TV를 통해서 많이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도 되는데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궁금한 사항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약속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굿모원TV는 총 5가지로 제가 이제 구성을 할 거고요.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헤드라인 그리고 굿모원 시험에 관련된 Q&A 부분 그리고 굿모원 전화 찬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즉시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굿모원 이슈 분석이라고 해서 가장 이슈화되는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군시생에게 위로의 말씀, 많이 힘드시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굿모원TV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굿모원TV 제 첫 번째 주요 헤드라인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굿모원TV가 오늘 날짜로 2020년 12월 25일부로 저녁 7시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굿모원 시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반 군무원 경력 경채 후반기 채용이 공고가 됐죠. 12월 2일 날 육군에서 발표가 됐고 11월 달에는 국방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살펴보면 7급이 89명, 8급이 17명, 9급이 48명, 총 1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군무원 채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을 하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죠. 필기시험이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무원은 총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3가지 중에 일반 군무원이 필기시험이 늘 존재했었죠. 하지만 이번부터 시범으로 필기시험 면제가 되고 바로 서류 전형과 그리고 바로 인터뷰,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일반 군무원 이외에 경력직 군무원도 있고요. 전문직이죠. 전문직 군무원도 있고 또 임기제 군무원도 있었는데 전문직과 임기제는 지금까지 필기시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군무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필기시험이 면제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반 군무원 경책 채용이 육군 이외에 국방부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상은 보건직렬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상해자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방부는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군무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직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직렬들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2020년 군무원 일반 군무원 부대 분류 결과가 통지가 됐습니다. 요번에 부대 분류 결과는 육군 기준으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용 1,459명 그리고 임용 대기자가 521명 이 인원 1,459명은 12월 1일자로 임용을 받고 현재 복무 중에 있겠죠. 그리고 임용 대기하시는 분들은 매월 15일 날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매월 15일 연락이 가서 본인이 원하는 희망 지역에 TO가 났다. 그곳에서 근무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먼저 상의를 통해서 매월 15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임용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 대기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반 군무원 6개월 합격반을 저희 민족군무원 노량진 캠퍼스에서 1월 18일 날 개강을 한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2021년 군무원 채용 설명회가 개최가 됩니다. 2020년이 아닌 좀 오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2021년 1월 9일 12시에 진행을 하고 국방부 내에 육군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육군회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용산에 있는 삼각지역 근처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021년 1월 9일이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00석 강당인데 500석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99명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헤드라인을 좀 마치고요. 그 다음은 군무원 시험에 관련된 Q&A 베스트 부분을 좀 정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공개가 투명하게 잘 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이유는 시행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 해병위에서 총 5개의 군에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약간씩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 가장 많이 최근에 하시는 부분이 이 질문이세요. 인증 과목 어떤 거죠? 바로 영어 한국사가 되겠죠. 영어 한국사에 대해서 인증 기간이 어떻습니까? 네이버 지식인이라든지 카페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좀 틀린 내용들, 잘못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2021년 내년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필기시험이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시험을 대비하신다. 그러면 영어는 지텔프나 토익을 2017년 1월 1일 합격자 발표를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날 바로 합격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된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능력검정 2018년 1월 1일인데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이라고 바꿔주시고 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합격자 발표가 나셨다.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군무원 시험은 응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기시험 1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 아닌 2017년 1월 1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좀 긴장이 되는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또한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게 2020년 7월 18일 시험에서 군무원 필기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필기 채용 인원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채용 예정 인원이 많다라는 것은 물론 응시생도 많았지만 채용 예정 인원이 많다라는 것은 당연히 더 필기에서 많이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기존의 1.3배수 채용에서 필기를 1.5배수로 채용을 늘렸습니다. 0.2배수로 늘렸다라는 게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군무원은 조정 점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 점수가 없다? 그러면 동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약 1.5배수가 아닌 2배수까지도 채용을 하고는 그런 직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여행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양이나 아니면 사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시험을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응시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수험 기간도 짧고 공부의 집중도도 좀 떨어진다. 그래서 군무원 필기 합격 점수가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임용유예를 요번에 많이 받았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용유예와 임용대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임용유예와 대기 차이는 우선 임용유예는 수험생이 판단하에 최종 합격생이 되겠죠. 최종 합격생이 판단하에 저 2년간 임용유예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누구나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뭐 질병이나 임신 등에 의해서 6개월 이상 장기병 요양을 요하는 경우나 아니면 학업을 마쳐야 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임용받으면 훈련을 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임용유예, 본인 최종 합격생이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게 임용유예고 임용대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최종 합격 후에 자대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매월 15일 전화가 와서 자대 배치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전화 대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것도 이런 내용이에요. 군무원 9급 시험하고 7급 시험하고 시험 문제가 다르죠? 9급하고 8급하고 똑같고요. 6급하고 7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9급, 7급을 많이 보시는데 9급과 7급의 문제가 다릅니다. 문제가 다른데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9급과 7급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똑같지 않는 이상 난이도가 같을 수가 없겠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실 것은 단 9급이 쉽고 7급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데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과목마다 차이가 있고요. 직렬이 63개, 보통 1년에 뽑는 게 47개에서 46개 정도 직렬을 뽑는데 그러면 시험 과목이 전공 과목 2개씩만 쳐도 약 100개의 과목입니다. 출제를 할 때 9급과 7급에 대한 난이도의 차이를 두고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된, 즉 출제된 문제에서 임의적으로 뽑아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9급과 7급의 난이도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꼭 7급이 어렵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어떤 과목은 9급이 더 어렵고요. 어떤 과목이 7급이 어렵고 어떨 때는 또 비슷합니다.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꼭 7급 문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 Q&A 형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어색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처음이니까 이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 건데 혹시 지금 이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군무원에 대해서 지금 즉흥적인 거나 아니면 평소에 많이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지금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계신다면 지금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전화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도 용기 내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화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전화 연결이 안 된다면 바로 다음 걸 진행을 하고 혹시 중간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만 기다려 보고요.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혹시 전화하기가 좀 민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요 글 남겨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계시다면 이 채팅창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글을 한 분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화면이 조금 작아서 조금만 키워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글로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니까 전화하시기가 좀 많이 어려우시고 뻘쭘하시겠죠. 자, 지금 채팅창에선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WRJEGNER 이렇게 쭉 시작하시는 그분이 질문 남겨주신 건데요. 7급 필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격선 점수는 4과목 평균 점수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4과목 평균으로 하고요. 4과목 이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과목인 인증과목 영어한국사는 점수가 높든 급수가 높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어 이외에 3과목의 전공 과목에 한 문제당 4점씩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당 4점씩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 필기 합격을 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 피스 아일랜드님이 문의해 주신 겁니다. 영어한국사 입력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입력이라는 말씀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냐, 어떻게 시험 원서사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이겁니다. 내년 4월 둘째 주부터 일주일 동안 아마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7일간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원서 접수를 할 때 영어한국사가 올해 바뀐 내용을 직접
영어 한국사 자격증 번호를 거기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이런 내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을 또 궁금해 하시냐면, 토익이 자격 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이 군무원 시험에서는 연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원래 2년이었습니다. 3년을 연장해 줬는데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알려줍니까? 라고 하는 문의를 하시는데, 우선은 유효기간이 끝났다 뿐이지 우리 군무원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4월 둘째 주에 원서 접수할 때 자격증 번호를 거기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각 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자격증 사본을 요청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격증 사본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든 필기시험장에 갖고 가든, 과거에는 필기시험장에서 거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우편으로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로 바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본을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요. 사본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육군 7급이 미달 났다고 하는데 TU가 74명인데 필기 합격생이 몇백 명을 한 명을 제어 합시킨 건가요? 74명인데 왜 몇백 명을 합시킨 건가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육군 군수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육군 군수직이 74명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자, 74명 곱하기 1.5가 되겠죠? 그러면 111명을 필기에서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필기에서 111명을 뽑아야 되는데 111명을 못 뽑았다라는 거죠. 왜 못 뽑았습니까? 60점을 넘긴, 평균 60점을 넘기신 분이 109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점만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었죠. 그 2명을 결국은 못 뽑은 겁니다. 그래서 미달이라는 말씀이,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도 미달이지만 지원자는 좀 있는데 자격 대상자가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서 111명을 뽑아야 되는데 109명밖에 못 뽑았다. 그래서 2명을 필기에서 채용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응시생이 미달인 경우도 있고 자격 제한이 안 돼서 못 뽑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군무원 인사시행 규칙에 보면 과목별 40점, 그리고 행정 직군만 총점 60점 이상이 돼야지만 뽑을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또 의문이 되는 게, 아마 제 컨텐츠를 이 라이브로 보시는 분 이외에 충분히 이외에도 또 보실 수 있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왜 공군은 행정 공채 7급을 왜 56점을 뽑았습니까? 56점은 행정 직군이기 때문에, 행정 직렬에서 56점은 평균 60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인사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거는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 이유는 요번에 이제 공군이 3명을 뽑았어요. 3명. 공채로 행정 7급을 3명을 뽑았는데 이 3명을 뽑기 위해서 6명을 합격시켰어요. 필기에서. 6명 합격시켰는데 최종적으로는 못 뽑았어요. 3명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추가 합격이라는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마 56점, 평균 60점이 되지 않아도 56점을 채용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추가 합격에서 56점이었다. 원래대로라면 6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65점으로 합격율이 형성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최종 합격 면접에서 못 뽑았죠. 그렇기 때문에 56점으로 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급 군무원 군수직 군무원 필기 합격 시험 난이도는 7급 공무원 시험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나요? 라는 문제인데, 자, 과목이 똑같죠, 여러분들. 어떤 과목이 똑같습니까? 7급이니까 행정법, 행정학이 똑같아요. 경영학은 물론 공무원에서도 경영학이 있지만 행정직군하고 비교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경영학은 제외하고 공무원하고 비교해보면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난이도는 그때그때 좀 다르다고 봅니다. 꼭 군무원이라고 어렵고 공무원이라고 쉽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출제 방향이 조금 다르죠. 출제 방향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강론이 9급이지만 좀 나오고요. 7급에서 당연히 나오고요. 우리 공무원에서는 강론이 좀 안 나오죠. 9급에서는 안 나오고 7급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서 행정법은 총론, 9급에서는 총론만 하고 강론은 7급에서만 하는데 우리 군무원에서는 9급에서도 총론 강론을 같이 하고 이렇게 범위 부분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난이도는 사실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쉽다라고 명확히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출제의 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슷하다는 말씀은 어느 한쪽이 많이 어렵고 많이 쉬운 부분이 아니라 좀 문제 출제를 할 때 좀 비교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내지 않느냐. 하지만 요번에는 행정법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습니다. 군무원이. 지문이 상당히 길고 학생분들이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학에서 네 문제가 중복 정답,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그러한 유례없는 상황이 나왔죠. 사실 저도 군무원을 이렇게 좀 안내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창피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행정학이 25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25문제 중에서 4문제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출제의 비중이 많이 출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직렬이 60개, 실제 출제되는 건 46, 7개 직렬을 채용하는데 시험 과목이 그럼 100개가 넘어가요. 그 100개가 넘는 과목을 출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그 행정 7급을 지원하면 대부분 학군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부대별 분이 3명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요번 결과는 저도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 80%가 7급 행정으로 준비해서는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TO가 상당히 많았었죠, 작년에. 그래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행정 준비하시는 육군분들은 많이 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었어요. 저도 그 부대 분류 결과를 좀 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좀 없었다라는 거 내년에 좀 많이 있겠죠. 그거는 뭐 TO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이 컨텐츠를 찍을 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작년 기준에서는 상당히 많이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갔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이 가겠죠. TO 부분이 좀 더 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 강론은 언제쯤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총론 끝나고 문제풀이가 끝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총론 이론 끝나고 바로 강론을 들으는 게 좋을까요? 제가 행정법을 직접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이요. 약 10년 정도 여러분들을 봐온 경험상 총론을 끝내고 강론을 끝내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시는 분마다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강론을 군무원에서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강론 준비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질문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화로 하는 게 조금 민망하실 수 있으실 텐데 다음에는 좀 시청하시는 분이 많으면 전화를 하시면 제가 전화를 통해서 바로 즉시 답변 드리고 인사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이고 여러분들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서로 조금 어색한 면이 있으셨던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다음 코너 넘어갔을 때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채팅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입니다. 다음은 군무원 이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군무원의 이슈, 현재 가장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자, 지금 군무원 이슈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올해 발표한 필기시험이 없이 경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기시험 없이 바로 면접으로만 채용하는 그러한 일반 군무원 채용이 가장 이슈죠. 그래서 이제 면접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면접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면접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군무원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정확한 팩트를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군무원 면접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객관적으로 제가 꼭 군무원 수험을 연구하지 않더라도 군무원 면접은요, 말하는 법이라든지 여러분 옷차림, 행동가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고요. 5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군무원 면접 어떻게 진행하나요? 팩트인데요. 1대 다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1대 다면접으로 압박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요. 면접 시간은 약 5분에서 15분 내로 끝납니다. 그래서 질문은 8개에서 10개 정도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혼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혼자 들어가서 군무원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저 혼자 테이블 앞에 앉아요. 근데 앞에 테이블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테이블이 있든 없든 어떤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보통 5급 이상, 5급, 4급, 3급은 면접관이 3인 이상으로 군무원 인사 시행 규칙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5급 이하, 6급, 7급, 8급, 9급은 2인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면접장 가면요. 9급, 8급, 7급, 6급은 3분이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5급은 보통 4분이 앉아 계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앞에 앉아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 현역 군인이죠, 당연히. 현역 군인분들 당연히 계시고요. 그리고 군무원분도 계시고 대학 교수님도 계십니다. 이러한 현역 군인분, 군무원분, 대학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고 제가 앞에 들어가요. 앞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없을 땐 자기소개를 안 시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자기소개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준비해 가시는 건 기본이고 안 시킬 수도 있지만 지원 동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가시고요. 자리에 착석하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은 보통 면접관 한 분당 20개에서 3개 정도씩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2-3개 정도 질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답하는 시간까지 해서 5분에서 15분이면 끝나는데요. 이번 면접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면접을 봤기 때문에 5분도 안 돼서 끝내는 직렬들이 있었어요. 특히 올해 육군에서는 차량 직렬을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차량 직렬은 실제로 들어가서 3-4개밖에 질문을 안 받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은 5분에서 15분까지 가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한 10분 정도 내외로 대부분 끝난다. 면접이 딱 끝나면 필기로 시접 수기로 채점을 해요. 5가지 항목으로 채점을 하고 바로 그 채점한 결과를 인사 담당자에게 넘겨줘야 기 때문에 면접은 30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30분간. 보통은 오전에 한 3팀, 오후에 한 4팀, 이 정도로 해서 하루에 한 7팀 정도를 진행을 하고요.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는 면접실이 하나가 아니겠죠. 면접실이 3개 또는 4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면접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운이 좋으면 조금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면접관 쪽으로 들어가고 운이 조금 안 좋으면 조금 까다로우신 그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보통 진행을 많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면접이 진행이 압박 면접으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무원 면접은요, 공무원 면접에 비해서 변별력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좀 심도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변별력이 조금 낮다. 짧은 시간 면접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요. 자, 2번째 부분은 공채와 경채의 차이는 면접 볼 때 거의 없고요. 그리고 공채 7급 국방부에서만 개별 PT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개별 PT 면접이 어려운데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아마 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국방부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별 PT 면접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쉽습니다. 개별 PT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우선 주제를 하나 줍니다. 저에게 A4 용지 한 장을 줘요. 펜이랑 제가 거기다 쓰는 거예요. 약 25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25분 동안 제가 그 주제에 맞게 내용을 쓰고 그거를 보고 읽어도 되고 보고 읽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렵게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주제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올해의 기출문제 말씀드릴까요? 군무원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준비하시는 거예요. 군무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쓰고 쓴 걸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면접은 5가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5점, 전문 지식과 그 응용력 5점, 의사표현과 정확성과 논리성 5점,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5점, 예의,
품행, 성실성 5점. 그래서 총 5점씩 5가지 항목 25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 우, 미, 양가 5, 4, 3, 2, 1점이 되겠죠. 그래서 5, 4, 3, 2, 1점.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사세 수, 전문지식과 응용력 우,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급하게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질문 주신 분이 좀 있어서 요거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셨냐면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셨네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답을 드릴게요. 필기 원서 접수 전에 각 군 인사 담당자의 TO 문의하려면 알려줄까요? 라는 부분인데 각 군의 인사 담당자분이 계시고요. 그 부서가 있어요. 부서에 전화하십시오, 여러분들. 전화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요. 국방부에서 개략적인 개요를 정해서 각 군에 하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가장 정확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의문나는 부분은 국방부에 전화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전화가 잘 안 됩니다. 아쉽게도. 그럴 때는 육군이나 해군, 공군, 국방부에서 지침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군에 문의하셔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국방부가 전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육군이 또 전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해군하고 공군은 그나마 전화가 좀 잘 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충분히 알려줍니다. 저도 모르면 인사 담당자들에게 문의를 해서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올해 육군 9급 군수직 면접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광주 창원 지역 면접자 합격률이 거의 97%였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97%. 내년에는 좀 시정이 될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시정 분명히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왜 광주 창원 지역의 면접자가 합격률이 이렇게 높았느냐?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듣고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인사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별도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우선은 자, 이번에 군수직렬에 대해서 2주 정도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2주 정도 기간으로 군수직 시험을 봤죠. 여러분 면접의 형평성을 높이려면 어떤 게 제일 좋냐면요. 똑같은 면접관에게 면접 대상자들이 동일한 문제로 평가받는 게 형평성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면접실이 3개였거든요. 육군이요. 자, A, B, C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A실에 들어있는 군무원 면접관분이 성격이 위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는 분이고 B실에 있는 분은 조금 까칠해서 점수를 후하게 안 주는 분이고 하면 형평성이 다르잖아요. A에 들어가신 분들은 점수를 많이 주고 B에 들어가신 분들은 점수를 덜 주잖아요. 또는 A에 들어간 분들은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B에 들어간 분들은 문제를 쉽게 낸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면접관에게 동일한 시험 문제로 가지고 평가받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불가능하죠. 이게 몇백 명이나 되는 인원을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A, B, C실에 인원을 배치를 하고요.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냐면 A, B, C실에 인원을 배치를 하고 2주 정도에 불러가지고 면접을 진행하는데 24일, 25일, 26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3, 24, 25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9월 23일, 24일, 25일 날 이 3일간 면접을 진행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뭐 그분의 개인적으로 소속도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좀 점수를 잘 주시는 분이었어요. 후하게 주시는 분이었는데 공교롭게 23, 24, 25일 날 이게 문제였던 거. 어떤 문제였냐면 23, 24, 25일 날 담당된 면접 대상자분들이 광주 지역과 창원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냐면요. 필기시험 응시하신 곳대로, 그러니까 응시 지역별로 날짜를 나눈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서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서울 지역, 화요일 날은 뭐 대구 지역,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그게 공교롭게
창원하고 광주 지역의 그때의 점수를 후하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의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거지 뭐 광주 쪽에 어떤 특혜를 주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역 감정을 조성하는 부분은 1도 아니고요. 그 부분의 논란이 문제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공개롭게 지역별로 날짜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던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분명히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러면 후하게 주는 분들의 후하게 점수를 주는 분들의 면접장에 들어가면 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유튜브 영상에 전에 찍었던 내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계획은 이래요. 어떠냐면 실마다 구분을 해요. 실마다. 그래서 실마다 구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면접 보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면접 보시는 분들이 100명이다. 예를 들어 100명이면 그 중에 65% 정도 합격시키고 화요일 날 65%, 수요일 날 65%, 똑같이 약 65% 정도 요일을 나눠갖고 합격을 시켰다면 무작위 순으로 배치를 한 상태에서 요일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A, B, C실을 A실에 들어간 사람만 점수를 후하게 줘서 크게 합격시키면 안 되니까 A, B, C실도 전부 다 똑같이 65%씩 정확히 뭐 67% 정도 되겠죠.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67%씩 합격시켰다면 그나마 형평성이 좋아졌겠죠. 근데 이거를 시행을 했어요. 다른 직렬, 전상 직렬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 시험 봤는데 일주일 동안에 매일 합격률이 똑같았어요. 67%, 67%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군수직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고 다른 직렬은 동일하게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돼요.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물류관리사와 유통관리사 2급장을 갖고 있으면 면접 때 어필하면 가산점이나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데 자격증을 어떤 거든지 갖고 있으면 면접 볼 때 어필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하지만 면접관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지금 갖고 계신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 2급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수 업무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하시면 면접관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좋고 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접 질문지를 제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출을 다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다 문제를 확보를 했어요. 직렬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사실 오늘 공개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주에 기출문제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공개해 드릴게요. 그 대부분이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어떤 게 올해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는지 베스트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로 제가 여러분의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좀 더 받고요.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또한 정답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면접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기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질문을 남겨주시는 동안에 혹시 높아시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필기시험을 고득점을 맞아야 최종 합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필기시험 고득자가 면접을 좀 잘 못 봐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가 많은 수험생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필기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종 합격에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필기시험은 몇 점 만점이죠, 여러분들? 100점 만점이죠. 면접 몇 점 만점이에요? 25점 만점이죠. 그러면 50% 인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영상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100점이 50%면 50점이죠. 그러면 25점이 면접이 50분의 12.5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해가지고 62.5점 만점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막 떠도는 그런 카페에 떠도는 내용인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필기의 50%라는 거고요. 면접의 50%이기 때문에 필기의 50%니까 50점. 면접에서 동일하게 5대 5이기 때문에 25점에 곱하기 2에서 50점이에요. 그러니까 필기하고 면접하고는 4대 1 차이가 나는 거죠. 면접 1점이요. 필기 4점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합격 컷보다 4점 높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점 높다? 10점 높다? 높으려면 한 20점 높아야죠. 그러니까 합격 컷이 70점인데 한 90점 정도가 됐을 때는 유리하겠죠. 하지만 필기 점수가 합격 컷에서 5, 6점 높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면접에서 1점만 더 맞으면요. 1점만 더 맞으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그래서 합격 컷에 걸려있는 분들이 합격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고득점자들도 불합격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사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1차적인 거는 합격 컷을 넘기는 전략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한 분이 또 해주셨는데 성함은 요 내용이 조금 민감성에 의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병사 시절 징계, 영창, 휴가 제한 받은 부분은 면접 때나 신원주의 부분에 불리한 건 그런 건 없을까요? 라는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 우리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름, 홍길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현재 군인인지 군인이 아닌지 또는 그 분야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이가 50대인지 20대인지 요번에 또 마스크 쓰고 갔죠. 마스크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갔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창 기록이나 이런 거를 면접 때 굳이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면접관이 알 수 없다. 그래서 불리한 거는 1도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럼 나중에 신원주의 할 때 이런 게 걸립니까? 걸리지 않습니다. 신원주의에 걸리는 부분은 신용등급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건 상관이 없고요. 또 최근에 많이 질문받는 게 이런 거예요. 파산하고 개인 파산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개인 회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말씀하시는데 개인 파산을 하면 안 됩니다. 개인 파산을 한 상태라면 어차피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그럼 개인 회생은 괜찮습니까? 회생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파산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파산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가능합니다. 회복 절차가 되고 있는 그 상황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회생은 되고 파산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마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많이 질문을 받고 많이 자문도 구하고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 분만 더 말씀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군파르타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면접과정 수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저희 군파르타 민족군무원학원 수강생분들이 우선을 두는 거는 저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저희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종 자대 배치까지 제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대 배치까지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어디에 자대 배치 받는지까지. 하지만 면접 볼 때 저희 수강생 아니더라도요. 연락 주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면접을 직접 지도하진 않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 여러분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고, 면접을 진행하는 분들은 작년에 군무원 면접을 진행하셨던 분들, 실제 면접관 분들하고 매칭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또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저도 많이 처음에 실수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참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참 어색하고요. 오늘 또 여러분 덕분에 질문 상당히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기 때문에 많이 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제가 끝으로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죠.
올해 지금 현재 시간이 2020년 12월 25일 7시 45분인데요.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다음 주 컨텐츠는 1월 1일 새해 밝았을 때 제가 준비를 할 건데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본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들 모든 삶의 중요한 부분은 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의 삶의 가치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겁니다. 시작할 수 없다면 살아있는 삶이 아니겠죠. 군무원 시험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도전을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의 연속이고 선택의 반복이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문구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6개월 금방 갑니다. 시간 힘내시고 내일 또한 해가 동쪽에서 뜨겠죠. 내일 해가 안 뜨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일 해가 뜰 걸 알고 있죠. 당연히 여러분 내일 또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요. 6개월 열심히 사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고 그 이후의 삶은 더욱더 풍성할 거니까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썬티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군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할 테니까 문의사항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군무원 TV 오늘 좀 작게 시작했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부족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다음 주에 신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